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이 도착했을 때 묵호항에서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북한 매체가 강경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묵호항에 도착한 북한 예술단의 면전에서 남측의 일부 보수단체가 용납할 수 없는 동족 대결 광대극을 벌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족의 경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간 사절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지는 못할 망정 웃는 낯에 침을 뱉는 격의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부는 예술단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만경봉 92호에 대한 유류 지원을 북측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유류, 식자재 지원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입항 이후에 남북 간의 협의 과정에서 유류 지원 요청이 있었고 현재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만경봉 92호가 귀환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출항은 협의 중이고 일단 예술단의 강릉 체류 기간에는 만경봉 92호가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이 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을 김여정이 환송하는 장면을 어제 오후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화면입니다. 원표를 한 동그란 표시를 한 사람이 바로 김여정입니다. 다른 노동당 간부들과 함께 예술단을 배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예술단이 지금 버스에서 내렸고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입니다. 두 사람이 뭔가 웃으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현송월이 김여정을 보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김여정도 웃으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 반색하는 그런 장면이 어제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평창 개막 전날이고 북한에는 건군절입니다. 열병식을 한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이 열병식에 대한 외신의 취재를 북한 당국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은 지난달 미국, 일본 등 주요 외신들을 대상으로 열병식 취재 초청을 했다가 최근 갑자기 불허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의 한 외신 특파원은 북한 정부로부터 열병식 취재 초청을 받았는데 최근 취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 평양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일본 매체 특파원도 북한 정부 초청을 받았는데 방북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외신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 정부 인사도 초청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같은 내용의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2월 8일 행사에 대한 외신의 취재를 불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 도발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는 100여 명의 외신을 초청해 대대적인 선전을 했었습니다. 이러던 북한이 외신 초청을 취소했다면 이는 북한 열병식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미국의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강경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 세계 안정을 약화시키고 위협하는 무법자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국방부가 최근에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라고 규정하고 전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 도발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 북한은 외무성 미국 연구소 대변인 발언의 형식으로 전 세계를 향한 핵 선전포고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주권 국가들을 핵으로 위협하고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미 국방부의 핵태세 보고서에는 북한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고 핵 무기를 쓴다면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언급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펜스 미 부통령은 우리나라 오기 전에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합니다. 도쿄 연결돼 있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나오십시오. 네, 도쿄입니다. 네, 회담이 언제입니까? 네,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3시에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3시 40분부터 본격적으로 회담할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 모두 모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담에서는 미일 양국이 이 기간 한국에서 취할 입장을 정리하는 의미가 커 보입니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평창 올림픽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국회 답변과 기자회견 등에서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과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 한미일 대북 협력에 쐐기를 받기 위한 방안과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의 공고한 유대를 일본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도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문제 외에도 오늘 회담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최근 아베 총리가 펜스 부통령과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도쿄 인근 미군 기지에 도착한 펜스 부통령은 오늘 오전 일본 방위성을 방문해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을 시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회담 후 오후 5시쯤 회견 내용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죠. 황해남도 옹진군 연봉리 북한 행정구역입니다. 여기에 건설하고 있는 공기부양정 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정보 전문가 조지프 버뮤대즈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확장하고 있는 공기부양정 기지가 있는 연봉리가 서해 북방 한계선 바로 위쪽이고 백령도에서 4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웠던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보다 10여 킬로미터가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북한이 백령도를 30분 안에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버뮤대즈 박사는 이 기지가 내년에 완공되면 한국의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게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미국에 갑니다. 내일 갈 예정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중미 외교장관격의 회담을 하게 됩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중미 양측이 여러 방면에서 접촉과 교류를 지속 강화할 의향을 밝혀왔다면서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러시아는 평창 이후에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은 평창 이후에도 한반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양자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북한 대표들과도 논의하고 있고 중국과도 접촉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1987년이죠. 칼기 폭파 사건의 주범, 북한 공작원이었던 김현희 씨가 평창올림픽에 나올 한반도기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한국올림픽 88올림픽을 앞두고 100여 명을 죽인 그가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현희 씨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김현희 씨는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자신이 북한의 진실을 말할 증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하더라도 양측 남북이 대등한 입장이 아니고 그 깃발은 평화를 상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이제 펜스 미 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우리나라에 오는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 오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 기간에 만나게 될까요? 어떤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게 될까요?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리포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한다는 전망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고위급 대표로 파견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는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조우 형태의 접촉은 가능하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올림픽 관련 행사장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근접한 자리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과 미국의 회담 주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에 따라 그런 기회를 주선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속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장에 복귀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나 펜스 부통령의 최근 언행을 보면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이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막겠다면서 대북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이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친을 개막식에 초청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미회담을 긍정적 분위기에서 성사시킨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북미회담을 주선했는데도 무산되거나 불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